안녕하세요. 고바우TV의 고바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울증에 있어서 행복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우울증은 즉 행복하거나 행복했던 시간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뜻은 현재 심리 상태가 욕구와 욕망이 충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하고 싶다가 저의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울증으로 고생도 해보고 우울증에 호전되면서 행복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울하면 저희가 현재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즐겁지도 않고 모든 게 재미없고 무기력하며 행복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개개인마다 행복의 관점과 느끼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려면 저의 내면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면이 강해지려면 심신수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운동으로 인해 약의 의존성과 불면증, 무기력증, 우울증을 엄청나게 호전시켰습니다. 뭐 운동이 망명통치약이다 이게 아니고, 제가 겪어봤던 우울증은 심신이 좀 더 안정되고 식사와 수면이 되면서 무기력하지만 않아도 급격하게 호전이 됩니다. 저한테는 운동이 그중 하나였기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미술이거나 다른 구기 종목 등 더 적합하신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운동을 생활화시키느라 어려웠고 다소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평생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증상 공부를 스스로 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정신과 약들과 상담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100% 절대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있다 하면 사기예요. 속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저는 제가 원하던 유학이 아니었고 어릴 때 부모님이 설계해 주신 유학이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아서 미국 명문대에 진학은 못했지만, 간혹 주위에 건너 명문대에 진학하고 마무리가 안 돼서 마침표, 즉 졸업을 못하고 되려 심신의 병이 생긴 케이스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대 합격하고도 의대 1, 2학년 때 번아웃이랑 우울증 와서 처방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엄청 시간 투자했을 거고 합격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인데 시작 전에 집중력이 다했구나, 본인들은 엄청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의 순탄한 미래를 위해 행복해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좌절감과 심신의 병만 얻은 케이스가 된 겁니다. 요즘 한국은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프로가 나름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한국 보면 금쪽이 프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슨 공식같이 토플 시험 템플릿 마냥 자녀들이 반항이 심하고 집중 못하면 상담 심리부터 들어가고 ADHD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약 복용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ADHD라는 약은 복용은 안 해봤습니다. 요새 태어났으면 무조건 복용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약들이 안 좋다, 복용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진통제 종류는 어느 정도 복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면 고문이잖아요. 그런 거는 해결해야죠. 제가 반대하는 거는 무작정 근본 치료보다 증상부터 긴급 처방식의 약부터 복용시키는 거는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상은 나아질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문제를 일으킨 뿌리는 신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과 의존성이 존재하니까요. 제가 겪어본 정신과 약은 의존성이 보통 내과나 다른 과에서 처방해주는 약보다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배설 이 세 가지가 의식주처럼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위의 생리 현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 호르몬들도 밸런스가 분명히 무너집니다. 정말 위의 현상들만 제대로 돌아가도 행복이라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정말 소화불량, 변비, 불면만 없어져도 우울감이 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저는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도 좋지만 그걸 더 올바른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준 편차 안에 있는 제도권에만 들어가려는 학교열보다 본인 자녀들이 다른 거에도 재능이 있는지를 어릴 때부터 같이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왜 산만한지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지, 담임이 산만하다고 지적했으니 심리상담 받고 약부터 먹여서 애를 약으로 본능을 누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애가 단순히 하기 싫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약부터 먹이시는 일종의 ADHD라는 천재나 수제병을 미리 차단시키시는 거죠. 혹시 누가 아나요? 넥스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리처드 파이만이 탄생할지. 아인슈타인은 아시다시피 보통 학교 수업 못 따라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방정식에서 고생하고
논문 쓸 때도 계산은 첫 번째 수학자 부인이 공식 계산 검사해줬습니다. 리처드 파이만 씨는 노벨상 물리학자신데 IQ 120대셨고요. 역대 노벨상 수상자 치고는 낮은 축에 속하십니다. 대신에 이과 몰빵의 뇌를 가지셨고 따님의 말을 들어도 생전에 일상의 물리학 연구셨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식단 냅킨에다가도 문제풀이 하셨다니 이런 게 정말 물리학이 너무 좋아서 잠자는 것 빼고 저절로 몰두해서 하신 거죠. 저는 이런 게 억지 공부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대부분 사람한테는 난해하고 어려운 물리학이 재밌는 겁니다. 그런 게 진짜 행복이고 행복한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노년까지 평생 좋아했던 거를 즐기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제가 정말 북미에서 배울 점이라고 여긴 게 이런 점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입시보다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에 우리 한국보다 더 포커스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게 명문대 합격보다도 더 행복한 게 아닌가요?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평생 해보는 게. 인간은 무언가를 억지로 할 때나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찾아가면서 할 때 반작용으로 인해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참다가 우울증이나 암으로 발전하는 거고요. 정신과 약을 먼저 복용하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가벼운 실체 활동을 먼저 해보시거나 아니면 좋아하셨던 취미들을 다시 해보시면서 선거를 할 때 누구랑 있을 때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었나 이걸 우선순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야만 해 이 생각보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자신을 엄청 쪼이면서 부담감만 높이니 실제 퍼포먼스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자신이 핸디캡을 주고 시작하는 거고 안 좋은 버릇이니 빨리 버려야죠. 일상으로 지치고 힘드실 테지만 꼭 시간을 내셔서 내가 원하는 행복은 뭘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음악보다도 영화 추천하고 가보겠습니다. Pursuit of Happiness라고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의 실화 바탕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바워TV의 고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